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트윗 관련한 내용을 좀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될 거라는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럼 타임라인을 좀 더 뒤로 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방금 게 최근 거였고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 이게 금리 관련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일날이죠.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이런 걸 알렸습니다. 저 이거 트윗 보고 놀랐어요. 저는. 이날 이제 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날 말 중에 중국에 대한 말을 좀 쏟아냈습니다. 5일날. 이게 이제 새로 돌아온 주였죠. 우리 이번 주. 근데 이날 달러당 위안화가 이제 7위안을 넘어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갈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는 환율에 대한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다. 또 이는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뒤 한 말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 트윗을 보면 맨 밑에 단 트윗을 보면 제가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영어 못하신 분도 이렇게 맨 밑에 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e you listening, Federal Reserve? 지금 미 연준 듣고 있어 지금? 이 코멘트를 했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연준하고 뭐 이렇게 대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번 중국하고 무협상이 난항이 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좀 높아졌었는데, 과연 이제 미 연준이 과연 추가 금리 인하로 갈 것인지,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하게 나가면 이제 지수가 급락하고, 그러면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미 연준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위주로 과연 볼 건지, 아니면 뭐 압박한 걸 그대로 느껴서 압박대로 갈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2008년인가요? 제가 2008년인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 결정할 때,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열석발업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무부 사람을 한번 보냈어요. 눈치를 준 거죠. 예.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 그거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어떻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지. 2008년에 경악을 했는데, 지금 이 트윗은요, 거의 경악 수준을 넘었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를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미 연준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굴복할 건지, 아니면 뭐 굴복한다 그래서 굴복 이렇게는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굴복 아닌 척하면서 약간 인하하겠죠. 아니면 인플레이션 끝까지 지표 다 보고 결정할 건지, 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여의도 변프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일단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미 10년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 10년 US T노트, 네, T노트의 네. 지금 가격대를 보면 이미 지금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이미 현재 반영하고 그렇죠. 있다. 지금 가격대가 130-11.0인데 이제 10년물 금리로 보면 1.7을 지금 붕괴를 했습니다. 1.7 붕괴. 현재 2.0에서 2.25인데 기준금리가 여기서 25pp 정도는 또 25pp를 더 반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9월 FOMC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사실 오늘 이 방송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어저께 그 제임스 브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브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그리고 연준의 어떤 12명의 연준 위원장들 중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성격을 가진 연준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임스 브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어저께 어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것들로 인한 그 위기를 연준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상황을 일정 부분 7월 FOMC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뭐 단기적인 충격 때문에 반영은 하고 있지만, 채권이 금리로 보면 9월 달 FOMC에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50bp는 좀 힘들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25bp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좀 뽑아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채권은 현재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1.67이더라고요, 금리가. 그래서 9월 달 FOMC에서 50bp를 만약에 인하한다고 하면 1.5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는 거를 가격대로 보면 한 131
다시 0.0점 이상으로 아마 가면 거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어디까지 갈 때까지 올 때까지는 오는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요 올라가면은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좀 밀렸다는 건 채권 가격이 지금 미채권 10년물 채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교육 시간에 여의도 변프로님 직접 교육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뭐 저도 한번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임스 블라드 총재 발언을 실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분 이제 사진이랑 다 넣어야 되는데 작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마침 근데 여의도 변프로님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 발언을 가지고 오셔서 상당히 미리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재스타님한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요 트윗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네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 너네는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 관세 부과한 효과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물건을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다운시키면 관세가 올라가 봐야 효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도 떨어뜨리고 싶다. 달러 가치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 연준도 안 도와주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연준 너네는 미국 사람 아니냐 뭐 이러는데 자기들 싸움 왜 자꾸 연준까지 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위안화인데 위안화가 어떻게 좀 움직일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 환율하고도 또 연관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선재스타님이 좀 이 부분 중점으로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통화는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가 있어서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뭐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중국 위안화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뭐 둘의 관계는 이제 유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도 받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트 같이 띄워주시고요. 자, 우선은 뭐 7.2 위안화까지는 어차피 올 그림이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네들 위안화는 배팅을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배팅을 안 했는데 제가 얘네들 목표가로 끌고 왔으면 얘네들은 6.9 정도에서 거의 물량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6.9 초기 물량 매도, 그 다음에 7.2를 맞고 지금 자리 매도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6.5를 돌파한 상태에서 이미 7.0, 그 다음에 7.2 근처를 찍으려고 움직임이 온 상태였었고요. 2018년부터. 제가 달러 강세 예상하고 뭐 월가 쪽에서 약세라고 했을 때 그때 달러 강세를 예상했을 때부터 얘네들은 봤던 애들이고요. 그러면 그 일봉상에서의 그림 저 추세선들이 있죠. 그래서 얘는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미국이 관세로 하든 안 하든 이 구조 내에는 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한번 갈 구간이었다. 7.2를 윗자리를 약간 건드리도 절대 정착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요. 앞으로는 6.9 후반 한마디로 7.0 위안화부터 7.2 그냥 달러로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달러까지를 보합을 띈 이후에 다시 6.0 중반대까지 눌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네,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뭐 했다 하면 여러분들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 경제 TV 나와서 미리미리 예상해서 그대로 시행해서 움직이는 걸 많이 봐드렸고 그렇다면 세력들이나 시장의 큰 흐름들은 그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 가서 그걸 우리가 캐치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게 맞을 건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배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림들은 다 이렇습니다. 뭐 이 구조도 추세 상단부까지는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데 7천을 넘어갔을 때 이야기는 사실은 나올 수가 있죠.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지 이걸 정부에서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상은 개입이 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가적인 입장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딱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미 미국 지수는 최고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50pp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그건 과도하다는 이야기죠. 그건 지수를 올리기 위함이었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뉴스를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 금리 인하가 나온 배경은 앞으로의 글로벌 이슈들이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경기들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대응 방책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하고 금리 인하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지수는 10년 동안 고점이었고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계속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금리 인하 자체는 방어적인 카드로 내비쳐야지 이거는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넌지시 한마디로 그거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과도하게 할 것처럼 과장 포장해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것처럼 항상 이슈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봅니다. 또 들어올린 건 감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금리 인하는 방어적인 거, 한마디로 지수가 빠진 걸 방어하겠다. 그래서 나를 믿어달라 해놓고 그걸로 지수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급락 자체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돌파한 구간을 차익을 하고 추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 가지 말아야 될 구간들을 올려놓은 거죠. 그건 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편하게. 실제적으로 그런 싸움들을 많이 하고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의 금리 인하 카드는 좀 더 자제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도 뭐 빨리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받치는 히든 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작위로 지속적으로 쓸 수 없을 뿐더러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위안화는 돌파 안착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혼조세 밀린다. 뛰다가 밀릴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만약에 금리나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 연준이 계속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냐면 옛날 앨런 그린스펀 의장 다시 파월이 그렇게 욕먹는 거 아닌가? 저금리 계속 유지시켜가지고 나중에 2008년 같은 상황 한번 더 오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때가 또 기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튼 과연 금리 인하 할지 말지는 좀 추가적으로 한번 계속 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안화 투자 뭐 이런 투자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네, 간단합니다.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반드시 한번 좀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